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 둔산동에서 김유선 수학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찬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둔산여고 학생들이 내신 시험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2026년 2학기에 치루어질 공통수학2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둔산여고 기출문제를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 치루어진, 즉 작년이죠. 작년에 공통수학2가 이제 첫 시험이었는데 둔산여고 전체 시험지가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주요 문항들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8번부터 23번까지 쫙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원점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FK가 최대가 되는 값, 그리고 그때 K값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얼핏 보면 더럽게 생겨먹은 직선, 그리고 그냥 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뭐 우리가 최대를 갖는 지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직선을 기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자, 이 직선을 우리가 같이 변형을 해볼까요? 이 녀석은 일단 y는 꼴로 바꿔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y가 우변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k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묶이겠다. 그치? 그러면서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는 직선을 지금처럼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놓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죠? 그렇죠. 이 직선은 k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지?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인데 이때 그러면 y값이 1이 나오게 되니까 아, 얘는 k값에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2,1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선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으니까 좌표 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1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1이 이렇게 있고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과 그 다음에 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 되냐? 우리가 원점과 마이너스 2,1을 이렇게 연결한 직선이 있었을 거야.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x좌표가 2만큼 증가할 때 y좌표가 1만큼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였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직선의 기울기랑 수직인 직선, 이 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여기가 수직인 요 직선이 우리가 FK가 최대를 만족시켜주는 직선이야.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2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이 녀석은 Y는 2X 플러스 5라고 세워질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굳이 변형을 안 시켜도 자, 이때의 K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K값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K값은 2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뭐냐?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즉 요 길이가 최대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1과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5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아, 따라서 이 최대값은 루트 5고 그 다음에 이때 K값은 2니까 정답은 2루트 5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면서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이제 얘네끼리 서로 삼각형을 이루는데 이등변이 되고 싶대요. 그때
이등변이 될 때 원점 O와 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그랬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수직이니까 이등변이 생기면 직각 이등변이었겠구나 라는 생각 가능하겠지. 이 90도를 밑변으로 가지는 삼각형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y는 mx 플러스 5가 어떤 식으로 생기면 좋겠어? 그렇지. 살짝 이런 느낌으로 생겨서 이게 지금 여기랑 여기가 이등변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y는 mx 더하기 5구나 라는 것까지 일단은 그림을 그려서 파악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수직인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원점 지나는 예쁜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당연히 기울기 간의 관계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쌤이 여기서 이제 이 녀석들을 다 점으로 두고 생각하려고. 여기 교점. 자, 여기 교점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요, 내가 이 녀석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싶냐면, 자, 이쪽이 양수니까 이쪽을 먼저 두는 게 편하겠다. 여기에 x좌표를 뭐라고 둘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 여기 집중. 여기서 a, 라고 두게 되면 y좌표가 3분의 1 a로 나오니까 우리가 분수가 나오면 식 정리에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3a라고 잡아주는 센스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3a, a가 되니까 다 예쁜 정수점으로 정수스러워 보이는 점들로 표현이 된 거지.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등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축에다가 이런 식으로 수선을 한번 내려보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내렸을 때 느껴지는 점 뭐가 있지? 여기가 동글뱅이, 여기가 x라고 둔다면 직각이니까 여기가 동글뱅이, 여기가 x지? 그럼 이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니까 합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녀석에서 여기가 길이가 지금 3a고 여기가 a니까 이 녀석도 여기 길이가 a가 되고 여기 길이가 3a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또 하나 질문.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3a라고 하면 망하는 거고 우리가 음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마이너스 a, 3a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a, 3a랑 3a, a를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는 m이었는데 이 녀석이 3a에서 마이너스 a를 빼주고 분해, 그 다음에 a에서 3a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4a분의 마이너스 2a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a로 나와 있으니까 쌤이 한번 해준 건데 우리가 어떤 관점도 좋냐면 기울기를 파악할 때요, 자,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쌈뽕하게 푸는 방법이야. 자, 이 두 점의 x좌표 차이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자,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a에서 3a까지 몇 a 증가했죠? 그렇지. 4a만큼 증가했지. 자, 그럼 이때 y좌표는 얼만큼 감소했죠? 2a만큼 감소했으니까 여기 변화량은 마이너스 2a지. 따라서 4a분의 마이너스 2a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우리가 암산을 통해서 구해주는 게 실전에서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야.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때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하지만 이제 이런 기하적인 관점에서 기울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좋다. 무튼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요 어떻게 세우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x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3a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쌤이 전개를 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a에다가 3a 더하면
2분의 5a가 되겠지? 자, 여기서 y절편이 5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이 서로 똑같아야겠네. 따라서 a 값은 2였어야만 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끝났지. 우리가 이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지금 이 좌표도 사실 구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여기서 4a-2a니까 이 m 값이 그냥 우리가 2분의 -1로 구해진 거다 보니까 우리가 원점과 저 빨간색 직선 사이의 거리만 잘 구해줬으면 됐었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를 곱해주게 되면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 그 다음에 다 이항시키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0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잘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루트 1 더하기 4분의 그 다음에 00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10이 10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2 루트 5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자, 쌤이 마지막에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서 우리가 요 원점이랑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줬는데 과연 꼭 그렇게 풀어야 될까라는 의문을 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기하적으로 쌤은 또 어떤 걸 활용하고 싶냐면 우리가 여기서 a 값을 구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구한 거를 좀 써먹어봐. 어떻게 써먹냐면 여기 지금 3a에 해당하는 게 그럼 6이고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2였으니까 우리가 요 5랑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얼마지? 1대 3대 루트 10인데 2배 해야 되니까 여기 길이가 2 루트 10이었을 거야. 동의할 수 있겠니? 좋아요. 그 다음에 쌤이 아까 이거 직각 이등변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요 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45도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이 45도를 끼고 이 2루트 10에 대해서 사인 45도를 돌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나왔겠지. 따라서 2루트 10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45도, 즉 2분의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2루트 5로 똑같이 구해줄 수 있겠다. 이런 기하적인 관점으로도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훨씬 더 말랑말랑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 다 익혀가자. 별의별 방법들로 다 풀 수 있어. 자, 둔산여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부터는 슬슬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이 있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도형을 우리가 fx, y는 0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잽싸게 파악해야지. 이 녀석의 중심이 1,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이 녀석이 평행이동 됐을 때 새롭게 생긴 중심은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는 3 플러스 k가 됐겠지. 좋아. 3 더하기 k가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였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원이 있다라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집합 ABC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자, 집합 A는요 우리가 x, y를 원소로 갔는데 근데 이 x, y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 fx, y는 0을 만족하는 이제 x, y 즉 점들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위에 나온 원이라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B를 보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점을 원수로 갖는다는 건데 어떤 점이야? 2x 플러스 y는 0을 만족하는 점이야. 즉, 이 도형은 뭐야? 그렇지.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집합 B라고 정의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거 볼까? 요 아래 거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위에 있는 점들을 다 나타낸 집합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지?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직선을 지금 바라보면 얘네는 어떤 관계야? 그렇지, 평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행인 두 직선을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 x축, y축 이런 식으로 있을 때요. 자, 쌤이 그림 그려볼게.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녀석을 위쪽으로 3칸 올린 녀석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야. 이 녀석은 지금 y 절편이 3만큼 차이가 나니까 저 노란색은 원점 지나고 얘는 3 지나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좋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고 그 다음에 x는 1 라인에 있어. 자, 1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x는 1 라인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이 막 이렇게 있단 소리야. 맞지? 지금 3 플러스 k 어쨌든 실수 k니까 그냥 이 y좌표가 움직인다는 건데 뭐 k가 지금 뭐 양수, 음수 이런 제한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요 x 이퀄 1이라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이 뺑글뺑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좋아. 자, 그러면 이때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아래 조건을 한번 잘 해석을 해볼까? 자, 일단 요 녀석부터 먼저 바라보자. 이 녀석. 자, 비합집합 C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직선도 만족하고 요 직선도 만족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얘가 교집합이래. 뭐랑 교집합이야? 집합 A. 즉 원이랑 요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이고 싶어요 라는 의미랑 똑같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쌤이 한번 바꿔보면 자, 두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과 한 원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의 합이 3이래. 자, 근데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랑 최대 몇 점에서 만날 수 있지? 그렇지. 2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두 녀석이 접하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더해가지고 3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게 2 더하기 1인 거 아니냐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둘 다 겹치는 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2 플러스 2 빼기 1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지금 여기 봐봐. 한 점, 두 점이 있는데 여기는 겹치고 이쪽이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울기가 평행한 두 직선이 문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그려질 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겹치는 것도 당연히 잘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 그러면 나 이제 알겠네. 이게 요 직선들이랑 접하게 될 때가 경계값이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을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무턱대고 그릴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중심이 1,3 플러스 K에 그 다음에 R이 3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직선들이랑 내가 접할 거야. 맞지? 그러니까 자, 이 직선들을 요 일반형의 형태에서 쌤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 자, 중심 1,3 플러스 K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랑 거리를 쌤이 나타내볼게. 그 녀석은 그러면 자, 저 녀석이 접할 때를 쌤이 기준으로 먼저 잡아보면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야 돼. 자, 루트 1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2x 플러스 y니까 절대값 2 더하기 3y 미안해 2x 더하기 y니까 여기가 3 더하기 k 이런 식의 절대값 붙여서 써지겠지. 좋아. 그럼 이거 이항시키면 3루트 5야.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뿔만 씌우면
뿔마 3루트 5가 5 플러스 k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5 뿔마 3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k 값들 중에서 우리가 요 녀석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노란 색깔 직선이랑 접할 때의 k 값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었지? 그러면 노란색이랑 접하면서 이 x는 1 위에 원 중심이 있는 이제 값을 살펴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3루트 5짜리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루트 5짜리 중에 이게 뭐가 답이 될까? 라는 건데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루트 5는 이게 상당히 이 아래쪽에 있는 느낌 아니야? 이 아래쪽에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녀석이랑 요 y는 마이너스 2x랑 접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면 우리가 요 빨간 색깔이랑 만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근데 우리가 요 위쪽에서 이 녀석이랑 접하고 있던 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기서 두 점 만나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y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플러스 3루트 5만큼 해줬던 녀석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아래쪽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루트 5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란 색깔이랑 접할 때 이 초록색이랑은 안 만난다가 돼서 여기는 2 플러스 0이 돼서 탈락이고 미안해 1 플러스 0이 돼서 탈락이고 이쪽은 이제 1 더하기 2를 만족하니까 아 이거는 플러스만 되는구나 라고 짚고 넘어가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또 요 초록색이랑 접한다 쓸 거야. 그러면 자 관계식이 거의 똑같아. 3은 루트 1 플러스 4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2x 플러스 y 빼기 3이지. 그러니까 요쪽에 빼기 3만 추가해주면 돼.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5 플러스 k가 아니라 여기가 2 플러스 k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면 k 값은 또 기준값이 두 개가 나왔어. 마이너스 2 뿔마 3루트 5라는 관계식이 나오는데 자, 이 녀석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y 값이 큰 쪽일 때 만약에 이 녀석이랑 접한다 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겠어? 자, 접하는 녀석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있었을 텐데 그치? 근데 지금 봐봐 요쪽 어딘가에서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었어. 여기 이렇게 접한 거야. 그러면 이때 요 노란색이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아 작은 쪽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쪽의 k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루트 5를 한 계산값인데 우리가 요 위쪽에서 만약에 여기랑 접했어. 여기가 길이가 3짜리로 이렇게 접한 원이었었다고 치면 이때는 우리가 여기 교점의 개수 1개 나오고 노란색이랑은 0개가 나왔겠죠. 아 그러니까 이때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3루트 5일 때는 탈락이었다. 따라서 이쪽은 우리가 마이너스일 때만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3루트 5랑 마이너스 3루트 5 지들끼리 서로 사라져서 따라서 k의 합은 우리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하적인 상황을 잘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거를 막 수식으로만 해결을 하겠다? 아 이거는 지금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 걸맞는 풀이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지금 두 직선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원의 중심이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지? 아 요 y는 이 x 자 미안해 x는 1 요 직선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게 우리가 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좋다. 자 21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제1사분면 위에 점 P에서 만나는 여기야 P점은요 우리가 여기가 찍혀 있어. 이 녀석이 점 P예요. 자 이 녀석이랑 만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두 직선 LM이 있대요. 자 직선이 이 녀석이 L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m이야. 쌤이 L을 빨간색으로 그렸고 m을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직선 L이 우리가 X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했고 직선 M이 XY축과 만나는 점을 CD라고 표현했고 자, 좋아. 그 다음에 사각형 OAPD랑 삼각형 PCB의 넓이랑 똑같다는 거를 쌤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색칠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OC가 3OA를 만족할 때 우리가 요 OP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케이. 자, 일단 나와 있는 조건들이 꽤 뭔가 정답을 구하기에는 괜찮아 보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부터 신경을 써야 되냐? 우리가 요 OC equal 3OA에 일단 집중을 한번 해봐. 자, OC가 3OA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대 이거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라는 거지? 그렇지. 1대 3이라는 거니까 요 A는 선분 O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었겠네. 그러니까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는 3K가 되는 거예요. C의 좌표가. 따라서 쌤이 좌표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A가 쌤이 K,0이라고 잡으면 C는 3K,0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 조건으로 요거 쓴 거야. 그 다음에 자, 사각형의 넓이랑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때 실전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사고가 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 여기 사이가 허전해. 그치? 삼각형 PAC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변에다가 삼각형 PAC를 다 더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랑 뭐랑 똑같아진 거냐면 자, 사각형이랑 삼각형 이거 더했으면 이 녀석이 지금 삼각형 OCD의 넓이랑 그 다음에 요 녀석은 ABC지? 삼각형 ABC의 넓이가 똑같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아, 신기하다. 그러면 우리가 저 관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자, 삼각형 OCD야. 자, 삼각형 OCD의 넓이를 쌤이 한번 구해보면 OCD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OC의 길이는 C의 X좌표랑 똑같고 그 다음에 D의 Y좌표를 모르니까 쌤이 DY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 그 다음에 ABC니까 밑변이 AC 2K야. 그 다음에 곱하기 B의 Y좌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직선 L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요 A가 지금 K, 0이지. 자,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요. 저 B는 요 직선 L의 Y절편인데 이 B의 Y좌표는 얼마였을까요? 그렇지. 4K였겠지. 이 녀석의 좌표는 0,4K였을 거야. 그러니까 이 BY가 그냥 여기서 4K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ABC의 넓이가 지금 4K니까 이 녀석도 4K가 똑같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D의 Y좌표는 3분의 8K다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아, 좋다. 그러니까 여기 D의 지금 Y좌표는 3분의 8K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럼 우리가 이제 저 직선 M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절편이 지금 3분의 8K이고 그 다음에 X절편이 3K니까 우리가 지금 절편 알고 있을 때 직선 세우는 거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있죠. 자, 이거 분해. 정확하게 우리가 X절편 분의 X 그 다음에 Y절편 분의 Y잖아. 그러니까 지금 Y절편이 요 녀석이지. 3분의 8K니까 8K분의 3Y는 1 이런 식으로 직선을 세울 수가 있어. 이 녀석이랑 우리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인 직선
이 녀석은 이제 y는 마이너스 4에 x 그 다음에 y절편이 4k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지. 얘랑 얘랑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점을 구하게 되면 px, y를 잘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변에 24k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8x, 그 다음에 이쪽은 3, 3은 9y에다가 는 24k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좋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y 대신에 이거 대입하게 되면 자, 천천히 8x 그 다음에 9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4k 는 24k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6x인데 8x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8x겠지? 그게 넘어갔다 치면 28x는 여기서 36k에다가 24 넘어오니까 이쪽이 12k가 되겠다. 따라서 x값은 4로 약분이 되니까 7분의 3k였네요. 이렇게 정의가 되겠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요 녀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y값은 지금 7분의 마이너스 12k 그 다음에 더하기 4k인데 4k는 7분의 28k지. 그러니까 28에서 12를 빼주게 되면 그렇지 28에서 12를 빼주게 되면 16k로 나오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OP의 기울기였지. OP의 기울기는 원점과 기울기니까 x분의 y라고 구해주시면 되니까 자, 여기서 7분의 k는 서로 약분되니까 정답은 3분의 16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집합 A, B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구해볼까요? 이 녀석 어떻게 구하지? 이 녀석의 원소는 지금 뭐랑 뭐가 있죠? 그렇지. X는 2랑 4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바 X는 12 이하의 자연수래. 그러니까 12개 있구나? 그냥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집합 X에 대한 조건 3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자, 첫 번째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몇 이상? 3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X는 이제 A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B에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집합의 해석이 중요한데, 자, 이 녀석을 우리가 해석할 때 위에 거랑 좀 같이 연관을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A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B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B의 원소 중에서 A랑 안 겹치는 녀석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해 달라는 얘기인 거야. 왜냐하면 지금 X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지.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X가 2랑 4를 필히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2랑 4 이외에도 다른 거 최소한 하나는 더 포함해 달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거 이해될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자, 여기 B에 이제 원소가 12개인데, 자, 여기서 X의 임의의 세 원소의 곱이 짝수이고 싶대요. 자,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짝수 조건. 그치? 우리가 저 짝수 조건을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요? 세 원소의 곱이 항상 짝수여야 돼. 그러려면 홀수 3개가 있으면 돼, 안 돼? 큰일 나겠지. 선생님, 근데 홀수 3개 중에 2개 고르고 짝수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우리가 임의의 세 원소의 곱이잖아. 그러면 항상 3개를 곱했을 때 무조건 짝수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내가 막 3개를 딱 뽑았을 때 이게 홀수가 많이 뽑히면 몇 개야? 그렇지, 2개니까 우리가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집합 X의 홀수의 원소가 2개일 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홀수가 1개일 때, 그 다음에 마지막 홀수가 아예 없으면 뭐 베스트겠죠? 그러니까 홀수가 0개일 때, 이렇게 총 3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위에 2개의 조건을 같이 고려하면서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우리가 2랑 4는 일단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라볼까요? 자, 집합 B의 원소가 원래 우리가 자연수 12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홀수랑 짝수가 몇 개야? 그렇지. 각각 6개씩 있죠. 각각 6개씩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집합 A가 2랑 4를 원소로 가지니까 2랑 4를 제외한 짝수의 원소의 개수는 4개겠죠? 이렇게 좀 체킹을 해놓고 가자. 자, 여기서 그러면 홀수가 6개인 게 쌤이 볼 때는 자, 잘 고려해서 풀어야 되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홀수가 6개 중에서 x의 원소로 2개를 뽑고 싶으니까 여기서 6시 2를 때려주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러면 홀수 2개를 뽑았으면 2, 4, 그 다음에 홀수 2개 있으니까 총 몇 개야? 4개는 이미 확정인 거야. 그러니까 위의 조건 자연스럽게 만족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B의 원소 중에서 짝수가 4개가 있잖아. 그 4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을 하는 가지수는 2의 4제곱까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원소 4개 있어. 이 4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 4가 제외되면 여기 6, 8, 10, 12였겠지. 그러니까 내가 6을 가져올래 말래? 8을 가져올래 말래?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총 4번 있으니까 2의 4제곱까지가 곱해지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즉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좋아. 그 다음에 이제 x의 홀수가 1개이고 싶으니까 홀수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봐. 그러면 2, 4, 홀수 총 3개지? 아, 그러니까 위의 조건도 자연스럽게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또 6, 8, 10, 12한테 너 올래 말래? 올래 말래? 그러니까 2의 4제곱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홀수가 0개래. 여기가 중요하다. 6시 0.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 6, 8, 10, 12 중에 올래 말래? 올래 말래? 해가지고 2의 4제곱까지를 선택했어. 근데 아예 다 안 오면 망해. 왜냐면 지금 2랑 4밖에 없잖아. 홀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짝수가 적어도 하나 와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아예 다 안 와요 라고 응답하는 거 한 가지를 빼주는 게 여기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계산하게 되면 자, 6시 2는 15야. 그 다음에 2의 4제곱은 16. 그 다음에 이 녀석은 6 곱하기 16. 그 다음에 이 녀석은 16 빼기 1이지? 자,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16이 총 몇 개 있나요? 15개, 6개, 1개니까 15 더하기 7 하니까 22개 있지? 그러니까 22 곱하기 16을 계산해주고 빼기 1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끝자리가 1이 되는 녀석은 4번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냥 믿고 4번 찍으면 돼. 근데 시험장에서 좀 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22랑 16의 곱을 계산하면 320 더하기 32야. 그러니까 352지. 근데 빼기 1 하니까 정답은 351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둔산여고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 ABCD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에 내부의 점 D와 CD의 중점 E를 양 끝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면서 점 F에서 이 반원에 접하는 접선을 우리가 직선 L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CD와의 교점을 H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네요. 자, CD와의 교점을 H라고 하니까 이 지점이 H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접선 L, 그 다음에 요 AB에 모두 접하는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과 접선 L의 접점을 여기 G라고 표현하겠대. 이때 GF 곱하기 HC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일단 지금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4짜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을 좌표 평면상에서 해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우리가 여기 D의 좌표가 4,4로 정의가 되고 여기 C의 좌표는 4,0이었겠지. B가 원점이야. 좋아. A는 0,4.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요 CD의 중점을 2라고 그랬으니까 이 중점은 4,2였겠지. 그 다음에 이 ED를 지름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얼마지? 그렇지. 4,3이었어요. 라고 대답하면 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그렇지. 1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원에 접하고 있어. 성질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 1, 1, 4니까 저 AF의 길이도 얼마예요? 그렇지. 4가 되는 거야. 접선의 성질이야. 그래서 AF의 길이도 4다. 일단 적어놔. 좋아. 지금 왜냐면 이게 여기가 수직하고 여기가 수직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요. 내가 지금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R로 둡니다. 라지 R로 쌤이 표현해 볼게. 그러면 여기가 라지 R이고 그러면 여기도 라지 R이야. 자, 여기가 라지 R이야. 그 다음에 이쪽이 라지 R이니까 여기가 4 마이너스 라지 R이지. 그러면 여기 AG의 길이도 4 마이너스 R이야. 근데요, 잘 봐. AF가 4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GF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GF랑 AC랑 곱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라지 R을 일단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HC를 구해야 되니까 요 직선 L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4를 대입하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설계하고 딱 들어가는 거야. 요거 이해될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라지 R을 찾아내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이 접선이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얘는 지금 Y절편이 4짜리인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만 몰라요. 내가 Y절편을 알아요 하니까 예쁘게 직선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내가 일반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요 원들의 중심과 거리가 각각 반지름이다를 이용해서 내가 찾아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요 M 값을 찾고 싶은데 우리가 요 4,3과 이제 거리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M제곱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3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4M 그 다음에 빼기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다. 좋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넘긴 다음에 제곱 때리면 m제곱 더하기 1은요 4m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니까 16m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15m제곱이 마이너스 8m이니까 따라서 m값은 0은 안 되지. 딱 봐도 0은 아니니까 m값이 마이너스 15분의 8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 괜찮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분의 8이 우리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이랑 여기 R, R 여기에 좌표는 우리가 이제 R, R이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이 직선과 R, R 사이의 거리가 R이다라는 거를 이용하면 이제 끝나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 지금 M값이 마이너스 15분의 8이니까 내가 마이너스 15를 곱해서 저 직선을 정리를 한번 해줄게. 이 녀석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15를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8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5 곱해지면 1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곱하면 마이너스 60은 0이거든요. 이러한 직선에서 우리가 R, R 사이의 거리가 R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8x, 8, 15 제곱해가지고 더하면 8, 15, 17 우리 피타고라스 넘버죠. 그러니까 여기가 17분의 그 다음에 여기 R 대입하면 절대값 23R
빼기 6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절대값 풀 때 굳이 제곱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23R-60이요. 뿔마 17R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게 되면 자, 이 녀석이 만약에 플러스라면 지금 플러스일 때 23 빼기 17은 6R이잖아. 6R이 60이면 R값이 10이지. 근데 지금 저게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쪽이었구나. 아, 그래서 23 더하기 17을 해주게 되면 지금 40R이 60이 되니까 따라서 R값은 2분의 3이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아, 그러니까 끝났네. R값이 지금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내가 아까 4를 대입한 Y값만 구해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4m 플러스 4인 거지. 근데 우리가 m값이 마이너스 15분의 8이었으니까 4m은 마이너스 15분의 32에다가 더하기 4를 해준 이 녀석만 정답으로 채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15분의 60 빼기 32니까 15분의 28이겠지. 그러니까 15분의 28이랑 이 녀석 곱해주게 되면 5분의 14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분의 14 2번으로 최종적인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가 흐름을 잘 잡아야 돼. 항상 접선이 나온다. 그 다음에 지금 정사각형 위에서 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좌표축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 접선을 잘 구해낼 수 있겠다 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둔산여고 2025년 이제 2학년, 미안해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둔산여고 화이팅!